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더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투자 개발 회사를 창업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게리 켈러라고 하신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키워드가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요.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선택과 집중, 이런 말에서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키워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도미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찾아낸 다음에 힘껏 내리쳐서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성공을 순차적으로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 우리가 평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고 싶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진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멀티타스킹이 곧 능력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고 거짓말로 말하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왜 거짓이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서요, 저자 생각은 그러니까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능력과 자원의 모든 면에서 유한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자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멀티타스킹이 능력이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유능한 거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나 박세리 선수가 자기가 맡은 분야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리 선수는요, 골프 연습을 위해서요, 골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김연아 선수 연습 참 많이 했습니다. 연습 벌레였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자랑스러운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분들이 멀티타스킹에 유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개념으로서 멀티타스킹이 이루어진 것이지 동시에 멀티타스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멀리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다양한 업적을 낼 수가 있겠죠. 그의 인생을 볼 때는 멀티타스킹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한 순간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집중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말이지 멀티타스킹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멀티타스킹은 곧 능력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눈 떠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우리 능력이 유한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24시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라는 의미는 매우 좋은 말이지만 모든 것을 항상 24시간 잘하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집중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혜롭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자기 입장에 봐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저는 개형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만난 사장님 중에 거의 100%가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 잘하기를 원합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장님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사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집중과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론, 모두가 사업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만난 사장님은 모두가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성공하신 분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성공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각오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도 저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사업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가정도 소중하지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말 틀렸습니까? 이게 틀린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줄타기 명수가 줄을 타면서 그가 자기의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계속 좌우의 긴 막대기를 어깨에 걸치고 있는 경우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막대기 끝만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오르락 내리락 계속 움직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뭐죠? 몸의 균형을 계속 잡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은 오른쪽으로 휩쓸리고요. 어느 순간은 왼쪽으로 휩쓸립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저자가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일과 삶과 그런 생활의 모든 것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요. 가정 지을 때는 가정 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순간순간을 봐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만 그 전체를 봤을 때 저와 균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 그렇죠? 소심한 걸 말하네요. 작은 걸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네요. 그런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는 대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제한하는 것, 너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일만 파고들기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진실이 무엇일까요? 다 아는 말들입니다. 삶은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무엇인지 선택 집중해라 하는 거죠. 2번 질문하기입니다. 정신적 행복, 신체적 건강,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일, 회사, 재정적인 문제 등을 위한 한 가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달에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게 뭐냐면요, 전화 오니까 전화 바꿔요. 문자 오니까 문자 바꿔. 또 누가 부탁하니까 바로 그것 하면서 하루 시간 다 지나고 맙니다. 내 삶이었고 내 인생이었고 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났을 때 뭔가 시간을 보내면서 다 했긴 했지만은 보람이 없고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마음에 어떤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또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의 결과로 중요한 것을 파고들어라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자는 타고난 성과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식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생산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1번, 전문가의 길을 걸어라.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2번,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해봤는데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될 때까지 일해라. 책임감 있고 살아라. 세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성취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길을 걷고 목적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바로 사실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비결이고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이다라는 게 원싱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혼란이라는 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이유가들이 몇 가지 있네요. 발목 붙자는 게 있습니다. 저자는 네 가지의 저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예스맨 기질, 혼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 또 건강에 대한 나쁜 습관들,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요소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원싱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그 옆에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배제하고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마땅히 자료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라. 파고들어라. 그래서 하나의 도미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힘껏 내리쳐서 넘어뜨려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식으로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한 가지만 이루어가면 뜻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저는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당장의 원싱이 무엇인지, 오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만 파고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어서 우리의 꿈을 모두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